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지인데 기존에 하이샤시에 문틀을 부착해서 제작한 거고요. 양면 맹장으로. 이 양면 맹장으로 하는 목적은 물론 미관상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열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공기층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364-2 별채의 창문과 팔강문을 보고 계신데, 이건 마찬가지로 기존 문틀에 문틀을 삽입해서 설치해서 미닫이문을 설치한 거고요. 내장문 미닫이문을 설치한 거고, 그 옆에 팔각문을 보시면은 팔각 고정창이죠. 벽에 이제 삽입을 한 건데, 이 보통 저 팔각은 이제 만약에 벽 두께가 만약 예를 들어 이제 80mm, 75mm라고 하면 양쪽으로 미장 두께를 고려를 해서 한 5mm에서 6mm 돌출되게 그렇게 짜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22페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2페어 유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뒤에 유리 쫄대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각에 이렇게 되겠죠. 올거미가 한쪽 부분만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고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길게 홈을 파서 이렇게 깍지를 꼈습니다. 깍지를 껴서 여기 커팅을 해내고, 옆에서 보면 봤을 때 깍지가 2개를 껴야 되겠죠. 하나는 좀 약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요거는 364-2 본체 문을 보고 계신데요. 왼쪽에 양식문은 기존의 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문으로 바꾼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조금 설치하는 데를 먹었는데 이 부분이 묻혀 있어서 다 깨내고, 그리고 옆으로 옆으로 이제 비스듬하게 밀어 넣으면서 설치한 문입니다. 이 부분을 해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제 이 문 같은 경우는 좁은 문하고 넓은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너무 넓고 또 그렇다고 해서 2등분으로 해서 짜기는 또 너무 좁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을 좁게 쪽문으로 하고, 이 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을 했고요. 여기 손잡이 같은 경우는 출입문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2개를 설치를 해줬고요. 상하는 또 이제 또 현대적인 감각이 또 더해져서 문살도 그렇고 아주 간략하게 문살을 넣어서 심플한 느낌을 주는 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창문이고, 이거 미닫이 창문으로, 요거는 뭐 아까 미닫이 창문틀 한 거와 대동소이하고 같은 형식으로 이제 설치가 된 거고요. 요거는 작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요즘 나오는 오메가 호차라는 그런 철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창문 같은 형식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인설이 별채거든요. 변채인데 요거는 이제 밖을 보기 위한 고정창입니다. 고정창도 이렇게 격자 형식으로 나눠서
미관을 생각해서 이렇게 짰는데 아주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예, 여기 또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느낌이 아주 달라요. 예. 이거는 설계자의 아주 감각이 예, 돋보이는 그런 형식입니다. 아주. 예, 그리고 그 양 옆에 고정 겸 이제 미닫이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틀 전체는 양쪽 문은 고정이고 예, 이 양쪽 문이 가운데로 열려서 예,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예, 아주 예, 사용하기가 아주 유용한 예, 그런 문짝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은 요거는 이제 364-2 두속체가 되겠는데요. 아까는 이제 아까 사진에는 유리가 없었는데 지금 유리가 설치가 돼서 다 껴져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다 문틀을 짜서 삽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것도 참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심플하고 마음에 드는 경우인데 요 사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높이가 다르죠? 그래서 유리 쫄대만 설치를 해줬어요. 유리 쫄대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유리로 마감하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고 물론 뭐 채광도 잘 되고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오메가 호차, 오메가 레일을 써서 설치를 했고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팔각창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인설이 별채의 화장실 판문입니다. 판문이고, 이것도 원래는 화장실 문이라고 하면은 전체가 판재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대적인 감각이 이제 더해져서 이렇게 윗부분에 창경틀을 설치를 해서 만일 여기에 이제 불투명 유리가 들어가겠죠? 이 윗부분에는 그래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문 고리가 밖에는 그냥 손잡이지만 안에는 건지턱이 있기 때문에 안에는 열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그런데 사슬 손잡이로 해서 안에서 걸 수 있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 채광을 생각해서 광창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심플하게. 이 정도고요. 밑에는 이제 아까 저 고화중 호차로 설치된 미닫이 문이 있고요. 그 위에 광창이 있는데 요거 광창이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설치를 한 거고요. 요거는 그 기존에 있는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을 그대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락창인데, 다락창은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끼워 넣었고요.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2,400이 넘는 그런 문짝을 내부에서 찍은 거고요. 또 이 정면에 보시면은 창이 아래 위로 하나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위에는 고정창이고, 지금 요거는 이제 요거는 미닫이거든요. 외부 고정창이 있고 내부에 미닫이가 있는데 지금 사진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집이 오른쪽으로 화면상에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문을 짤 때 제가 실측을 하면서 제일 신경을 쓴 게 대각선의 길이에요. 대각선을 재면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대각선을 다 확인을 해서 그 기울어진 만큼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대각선 길이가 요 작은 문짝에서도
한치 오픈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45mm가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 설줄을 두껍게 썼습니다. 두껍게 써서 그 기울어진 부분을 비스듬하게 깎아서 그렇게 설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구옥에서는 수리를 하다 보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것 같아요.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위에도 마찬가지로 기울은 부분만큼 울거미를 키워서 크게 해서 넓게 해서 깎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수리하는 집의 그 애로사항이에요.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364-2 본체의 후면에 들어간 문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벽이었는데 이거 문을 아래 위로 설치를 해서 굉장히 보기가 좋게 그렇게 만들어 아까 전체적인 저기가 없나요? 사진이?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운데 유리가 있어서 저기 시야 확보도 좋고 요거는 또 필요할 때 열 수가 있어서 아주 실용적이고 좋습니다. 이것도 아주 설계자의 기지가 빛나는 그런 개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설이 본체의 다락창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 이 칸이 옛날에 이 집을 지을 때 물론 창방이 사이즈가 커서 이 하중을 지탱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질 못해서 가운데가 엄청나게 처졌어요. 이 가운데하고 양쪽 끝하고 차이가 거의 한치 이상, 30mm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처졌는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서 그냥 문틀을 작은 치수로 짜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양쪽에 그랭이 작업을 해서 떼운 그런 경우가 매운 그렇게 설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이 사롱창 뒤쪽에도 내부 창이 있습니다. 내부 덧창이. 내부 덧창이 있어서 페어 유리로 문을 짜서 설치를 하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고색 가치를 해서 이 떼운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 문이 지금 이 구조재하고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고색 가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설이 본체의 대청 출입문이 되겠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고하중 호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광창은 광창도 새로 제작을 해서 가운데가 많이 쳐져 있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랭이 작업을 해서 다 설치를 하고 이 뒤쪽에는 건지턱이 다 없습니다. 이 집이 여기 전체 6채 저희가 시공을 했는데 건지턱이 없어서 건지턱을 따로 쫄대를 만들어서 다 대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쫄대를 대줬기 때문에 그나마 기밀도가 더 나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인설이 본체에 이것도 창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하중 호차를 썼고요. 이 문도 기존 수장에 기존 수장에 문을 달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집이 제가 왼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문을 깎아 맞출 때 깎아서 고정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로웠죠. 예. 예, 각을 맞춰야 되고, 예, 문이 작동하는데도 원활히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또 깎아버리면은 물거미가 너무 보기 싫게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집이 전체적으로 다 기울었기 때문에 이 문틀 설치하는 거나 문 고정하는 거나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미세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고 여기가 넓고 이쪽이 좁고 예, 그런 식으로 대패질을 해서 깎아서 맞춘 겁니다. 고제를 사용하셔서 네. 샤워를 하실 때에 네. 대한 조금 더 뭔가 설명이 더 해주실 수 있으신지. 사실 새 나무를 쓰는 네.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고제는 막 못도 제거하시고 흙도 제거하신다고 하시면서 네.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고제를 이제 일단은 선별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철거업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전에는 그 10년 전만 해도 거의 고제목을 사용해서 문을 짰었어요. 그게, 예를 들어 경남 양산 같은 경우는 한 집에 800짝이 들어갔는데 그 문짝을 다 고제로 짰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지금 저희 사무실도 네, 고제로 문을 짰고요. 그 고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뭐 옛날은 다 흙집이었잖아요. 흙집이었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 그리고 또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가 나무 다루듯이 그 철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루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은 와이어 브러쉬로 핸드 그라인더에 와이어 브러쉬로 컷 브러쉬를 달아서 그 다 흙하고 돌을 제거하고 처음엔 그 흙과 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를 사용을 해요. 금속 탐지기를 사용을 해서 일일이 다 뒤집어 가면서 아니면은 그 금속 탐지기로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송곳이나 뾰족한 이제 송곳 같은 거로 판에서 그 철물들을 다 제거를 해요. 그렇게 제거를 해도 보나 이제 기둥이나 그런 데는 옛날 전쟁 때 박힌 그 파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종종 나와요. 그러면 날무를 완전히 버리죠? 그런 거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만일 열채를 이제 답사를 가잖아요? 미리 고제를 보러 가면은 거기에 이제 적합한 집은 10채 중에 한 채 정도, 그 정도로, 물론 그거는 고르는 이제 수준의 차이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무절의 고등교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직접 큰 보가 아니면은 제가 다 키는데 그 키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 그거를 제 재단을 하고 켜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넘겨주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제목 작업이 수급도 안 될 뿐더러 너무 고단가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고제목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